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임 뉴스입니다. 여러분 장닭 아시죠? 흔히들 지금 이제 도시 속에서는 사라졌습니다만은 시골에 사시던 분들은 새벽마다 그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성경에도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다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회개한 것 아시죠? 뭐 그거하고도 이제 꼭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장닭이 말이죠, 수탉이죠, 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참 그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마 결과인데요. 4가지 중에서 첫째는 그 영역 표시 차원에서 장닭이 수탉이 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 알림 개념에서 수탉이 울고, 세 번째는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닭 우는 소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회적인 그 신호를, 그러니까 닭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신호로서의 어떤 울음소리를 나타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닭은 말이죠, 자신의 영역을 알리기 위해서 또 다른 닭이나 침입자로부터 영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 울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제 다른 수탉이 근처에 다가오더라도 또 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간 알림은 주로 이제 새벽에 우는 그 장닭은 그 목적이 있다고 그러죠. 시간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외부 자극 반응이라는 것은 이제 갑작스럽게 그 닭 주변에 소음이 들리거나 또 빛이 변하거나 또 환경이 좀 낯설거나 이럴 때는 말이죠, 수탉이 울음소리를 낸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강한 불빛이 비치면은 뭐 밤에 비치거나 그러면은 이제 소리를 울음소리를 낸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사회적인 신호인데요. 다른 닭들과의 그 의사를 소통하기 위해서 울기도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 닭무리 속에 리더로서 말이죠, 자신이 건강하고 강하다는 그런 신호를 보내거나 또 다른 닭들에게 말이죠, 특별한 행동을 유도할 때 이제 소리를 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닭 울음소리가 말이죠,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다르다고 그래요. 그런 것은 뭐 시간대에 따라서 울음의 목적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은 뭐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어디 밴드에서 하나 올라온 건데 이 장닭이 말이죠, 막 그 울음소리를 막 목청을 들어서 이렇게 울다가 나중에 얼마나 긴지 몰라요. 뭐 얼마 안 되지만은 그러다가 뭐 이 닭이 뒤로 넘어지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닭의 울음소리를 보고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번 방송의 제목을 이제 이재명과 장닭의 울음소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아마 좀 유사한 것이 말이죠, 이재명 대표도 뭐 영역을 표시한다, 시간을 알린다,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사회적인 신호다, 이 4가지 중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언행은 말이죠, 자신의 영역 표시를 하고 사회적인 신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장닭의 말이죠, 울음소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장닭의 울음소리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이 장닭이 말이죠, 자신의 영역 표시를 하고 또 말이죠,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아마 상당히 분개해 있거나 어떤 내가 왕이다, 내가 최고다, 자 닭들아 전부 내 이야기를 들어라, 이렇게 갈 것이다, 막 이렇게 해서 목청을 뽑아서 막 소리 지르다가 그러다가 이제 오버페이스를 한 거죠. 뒤로 넘어지는 거 보셨죠. 자, 제가 왜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비유를 하느냐면은 이재명 대표도 말이죠, 너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너무 무리하다. 지금 말이죠, 외국에는 그러잖아요, 이재명 국회의원이 여의도에서 말이죠, 쿠데타를 총지휘하고 있다 그럽니다. 자신의 영역 표시를 강력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왕이다, 뭐 그런 것이죠. 이따 또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만 그저께 말이죠, 6개 시중은행장을 모아놓고
뭐 여러분들 압박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좀 잘해보자. 이재명이가 정부 책임자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야당 대표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대통령을 감옥서 집어넣고 그리고 말이죠. 정부에서 부총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6개 시중은행장을 모아놓고 그렇게 한다. 이것은 대통령이 행시하는 것입니다. 자, 의회 권력이 그렇게 높습니까? 자, 한번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은행연합회장과 6대 시중은행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당 정무위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건데 이재명 대표도 함께했습니다. 우리 서민들 또 소상공인 여러분들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래 금융기관의 역할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원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민생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더욱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뭘 강요해가지고 뭘 얻어보거나 아니면 뭔가를 갖다 강제하기 위한 건 전혀 아닙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선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방안과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에도 기재부, 한국은행과 외환시장 점검 간담회를 열면서 이례적 행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대통령 행세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며 기껏 한다는 일이 6대 시중은행장들을 불러 모아서 군기 잡는 대통령 행세이고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살포하겠다는 그런 것들입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재판에나 성실히 임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위세가 대단하죠, 이재명 대표.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여야가 지금 협치를 해서 이 어려운 난국에 대한민국의 말이죠, 국격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정부의 그 정책에 협조를 하고 말이죠, 국정 운영에 도움을 주고 협조를 하는 것이 맞는데 6개 시중은행장들 모아놓고 이거는 아니다 말이죠. 국회 권력이 그렇게 셉니까?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이재명 대표는 이 장딱이 우는 소리, 사회적인 신호, 지금 닭들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리더로서 내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회적인 신호를 강렬하게 내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명박 정권 때에 그 법제처장에 있던 이석연 변호사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분이서 말이죠, 정치 보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이가 이석연 변호사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만약에 정치보복, 자기가 볼 때는 정치보복이고요, 정부에서 볼 때는 이제 부정부패 척결 아닙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정치보복인데 이건 멈추지 않으면 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정치보복 얘기 그때 이게 절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하시죠. 어느 단계에서는 멈추지 않으면 그렇죠. 결국 마지막에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잘 하신 거예요. 공론화가 됐습니다. 만약에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에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했다면은 꼼짝없이 당할 뻔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부정부패, 그 다음에는 그 부정선거, 민주당의 폐악질, 뭐 이런 거 전부 다 알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거 안 알렸으면은 나중에 말이죠, 탄핵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해도 별 효과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핵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알렸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재명 얘기대로 그냥 있었더라면은 내전 상태로 들어갔으면은 우리 윤석열 정권은 완전히 말이죠,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신의 한 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얘기를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말이죠, 함부로 울지 마세요. 내 영역을 표시하고 말이죠, 사회적인 신호로 내가 강하다는 표시를 내고 말이죠, 이러면은 아까 장딱처럼 울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이치입니다. 성경에도 말이죠,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재명과 장딱이 울은 소리 유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면 되지 않습니다. 의회는 의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의회가 정부의 역할을 하고 대통령을 끌어내고, 지금 말이죠,
법원, 경찰, 공수처 전부 말이죠. 법을 다 어기고 있습니다. 자, 그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공수처에서는 말이죠. 내란죄 수사 못하도록 됐습니다. 왜 내란죄 수사합니까? 궤변, 직권남용죄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아, 직권남용죄를 조사할 수도 없는데 뭔 조사를 합니까? 그리고 말이죠. 이재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엄청 했는데 단 한 줄.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현직 대통령에게 만약에 내란죄라면 종범들이 다 구속이 돼 있는데 무슨 증거인멸을 합니까? 이거는 계획에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방송을 했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기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충분히 말이죠. 항변할 수 있는 항변권을 주지 않습니다. 방어권을 주지 않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국민혁명이 필요합니다. 모두 관심을 가지십시다. 뭐 방어하고 말이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외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